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7일 열린 뉴저지주 예비선거는 예상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고 도널드 트럼프와 나란히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CNN 등은 어제 오후 9시 30분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슈퍼 대의원들의 추가 지지와 이날 뉴저지주 승리 등으로 샌더스 후보를 물리치고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CNN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뉴저지주 등의 선거 결과까지 포함해 이미 공화당 대의원 2,472명 중 과반을 훌쩍 넘는 1,338명 을 확보했습니다. 클린턴도 민주당 대의원 4,765명 중 역시 과반을 넘는 2,434명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나선 민주당 팰리세이즈 팍의 크리스 정, 테너플라이의 데니얼 박, 포트리의 피터 서시 의원은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잉그루드 클립스 시 의원에 도전하는 앨런 박 민주당 후보도 무투표 당선돼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시의원직을 놓고 대결합니다. 한인 15명이 후보로 나서 관심을 모은 펠팍 공화당 정당 위원 선거에서는 폴리 버겐 카운티 공화당 협회 한인위원회 위원장 등 13명의 한인 후보가 대거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3 시장에 도전하는 윤여태 의원을 후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시장이 되면 차세대 한인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의원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 어제 저녁.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이 차례로 윤 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나눕니다. 윤여태 의원이 내년도 저지시티 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처음으로 가진 대규모 후원 행사.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인시장 탄생을 기원했습니다. 시장으로 간다는 것이 결국은 기금모금과도 같은 연관이 있고 기금모금 없이 아무리 시장 준비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시드머니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뉴욕, 뉴저지 전 동포를 상대로 한 그런 기금 모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열었습니다. 한인 예술인들의 공연이 차례로 이어지고 참석한 내빈들이 단상에 올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시의원 선거처럼 내년 시장 선거에도 꼭 승리해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초석을 다시는 그런 정치인으로 커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태 의원은 오늘날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한인들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힘든 싸움이겠지만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시장이 되면 한인 2세, 3세대를 시정에 참여하게 해 차세대 한인 정치인 배출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오롯힘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내 이 한 몸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할 테니 염려 마시고 절실히 저가 다음 선거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에는 어제 5만 5천여 달러의 후원금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행사 비용을 제외한 4만 5천여 달러를 적립하게 돼 지금까지 20여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후원에는 연말까지 10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정승진 후보가 본격적인 유권자 청원 서명 캠페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유권자 1,000명의 서명이 있어야 정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실리게 됩니다. 정승진 후보는 7일 지역군의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정 후보가 주 상원의원 후보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서는 7월 14일까지 민주당 유권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 후보 측은 청원 서명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서약이 아니라 단지 후보의 이름이 투표 용지에 오르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원 서명에 동참을 원하는 지역군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정승진 후보 사무실로 문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후보가 출마한 16지구는 플로신과 머레이힐,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 인구의 53%는 아시안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는 오는 9월 13일 실시됩니다. 정 후보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42%의 득표에 그치면서 현역 토비앤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에 밀려 낙선한 바 있습니다. 남성 합창단 카메라타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무대에 오릅니다. 30여 명의 중년 남성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전문 음악인들 못지않고 단원들의 뜨거운 열정은 프로 음악인들을 능가합니다. 이번 주말 공연을 앞둔 연습 현장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생각이 물씬 나는 동요부터 베르디의 오페라 합창곡까지 중년의 남성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하모니가 이번 주말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지난해 창단된 남성 합창단 카메라타의 두 번째 공연으로 이번 연주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입니다. 남성 합창단 카메라타는 30대부터 60대까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화음을 맞춰왔습니다. 굉장히 같은 정서를 가지고 추억이 같고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원들이 아마추어의 열정이 프로를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카메라타 합창단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음악적 성과를 얻은 데는 지휘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충남 도립교향악단과 테네시의 내슈빌 심포니의 지휘자를 역임한 이병훈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휘자 이병훈 씨는 아마추어로 구성된 합창단이 프로 연주자들의 실력에는 못 미치지만 열정 많은 그들을 능가한다며 이번 공연에 많은 것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페라 합창곡도 있고 민요도 있고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올드 팝도 있고 올드 가요도 있고 정확하게 다 모아서 레퍼토리 짰는데 특히 가족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창작곡이지만 아주 좋은 곡으로 감동을 선사해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을 주제로 연주하는 카메라타 남성합창단의 자선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맨해튼 세인트 피터스 교회에서 개최되며 콘서트의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주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유료화 조례안이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의회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하원으로 넘겼는데요. 하원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7일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등 주내 모든 도시들의 상점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요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키고 주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심처페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제공되는 어떤 종류의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도 요금이나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 뉴욕시 의회가 통과시킨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유료화 조례안은 무효화됩니다. 페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매우 불공평한 세금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 대한 공항 이용객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40%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고 30%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게이트 연합이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일원 공항 이용객의 43%는 연방교통안전국의 보안 검색 절차에 불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0% 이상은 보안 검색 절차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응답자의 대부분은 보안 검색이 너무 느리게 진행돼 줄을 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지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검색 지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프리체크의 저조한 이용을 꼽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행객이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해 놓으면 신발과 벨트 등을 따로 벗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어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5의 등록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인 2,50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0만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절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기몰이를 하던 투자 이민이 갑자기 급감으로 돌아선 것인데요. 거부율이 치솟는 등 거품 붕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2016 회계년도 2사분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신규 투자이민 신청서는 848건에 불과했습니다. 6,277건의 신청서가 쇄도했던 1사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86%가 한꺼번에 급감했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도입 이래 처음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2사분기에 접수된 848건은 1년 전인 2015 회계년도 2사분기에 2,337건과 비교해도 6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2013년까지 6천여 개 수준에 머물던 투자이민 신청서 접수 건수는 2014년 처음으로 10,000건을 돌파했고 2015년에는 14,373건이 접수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신청서가 쇄도한 바 있어 이처럼 갑자기 나타난 투자이민 절벽 현상이 거품 붕괴 조짐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 급감 현상과 함께 투자이민 심사에서 탈락하는 신청서 거부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불체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케이스는 5천여 건, 실제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6일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현재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48만 5천여 명 가운데 약 1%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들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소한 현재 4,800여 명의 미시민권자들이 이민당국에 의해 불체자로 오인되고 강제 추방을 피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로 오인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한 시민권자는 834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된 시민권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민세관 단속국 측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 시민권 신분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민세관 단속국은 단지 연방 이민서비스국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깡통주택 소유주 대상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이 올해 말이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는 종료 몇 달 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당부됐습니다.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은 모기지 지급 기록이 양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홈 에퀴티가 쌓이지 않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저금리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주택재정국에 따르면 2009년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 시행 후 총 340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융자를 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총 19,000
5,000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제6자 혜택을 얻었고 가구당 연평균 2,400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주택재정국은 연방정부 제6자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일부 렌더들이 접수된 신청 서류를 제때 처리하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몇 달 전부터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모기지 밸런스가 5만 달러 이상이고 모기지 페이먼트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현재 시장의 모기지 금리보다 1.5% 이상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미주 지역 민간 기업들과 한국 제외공관이 대규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 소속 기업들과 LA 총영사관은 오늘 총영사 관저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유학생을 포함한 재미동포 대학생들에게 인턴 기회와 함께 우수 인턴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잡코리아 USA가 후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키타 회원사 20여 곳에서 여름방학 동안 50여 명의 학생들을 인턴으로 선발해 급여는 물론 채용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회원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여름방학 8주 동안 주 3일 매일 6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내용은 영업과 회계, PR 등 다양한 분야로 오늘부터 잡코리아 USA.com 웹페이지를 통해 각 회사들에 대한 인턴십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린 단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 5,000달러는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에 전달됐습니다. 1.5세와 2세 한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코리안 아메리칸 뮤직 아카데미 합창단 카마코어는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들을 돕는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 A3M 측에 5,000달러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금은 카마 합창단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용돈 등을 저축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10일 토렌스 제임스 암스트롱 극장에서 정기 연례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카마 합창단은 행사 당일 개별적인 부스를 마련해 골수 기증 등록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다음 달 28일에 개최되는 A3M의 기적 콘서트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소년, 이 소년은 자신의 별명대로 기네스북에 기록을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12살 소년 모하메드. 물구나무 서기는 기본. 탁자 위에서 허리를 앞으로 꺾고 심지어 그 자세 그대로 계단을 내려오기도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조차 평범하지 않은 이 아이는 자신의 이름보다 거미 소년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أنا عرضته على دكتور عملنا له بعض الأشعة للعمود الفقري وللظهر وللمفاصل فقال الدكتور إنه عنده ليونة في الأربطة. 거미 소년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2년 전 레바논에서 열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부터 탁자에서 물구나무 선 채 다리를 거꾸로 꺾어 컵에 든 주스를 마시는 묘기를 선보였는데 심사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وأصبح جاهز لإتقان حركات عالمية تنافس أبطال العالم في مجاله. 모하메드가 가장 내세우는 특기는 가슴을 바닥에 댄 채 다리를 360도 회전하는 것. 1분에 33번이나 회전할 수 있는데 세계 신기록보다 4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بطمح إني أكون بطل العالم في الليونة طبعا أرقامه في جينيس طبعا. 하지만 모하메드는 세계 기록에 도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로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해외 원정 훈련 역시 불가능한 상황. 유튜브를 보며 기술을 익히고 안전장치 하나 없는 모래사장에서 낙타나 철봉에 올라 훈련하는 게 전부입니다.
세계 기록 달성보다 국경을 넘는 게 더 어려운 도전이 됐지만 소녀는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며 오늘도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보고타에서 78세 이영선 씨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보고타 골프 연습장 인근 도로가 공사 중으로 막혀 있어 이 씨는 반대편 차선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검문을 시작했고 이미 벌점 10점이 있었던 이 씨는 벌점이 없는 티켓을 요청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이 씨를 경찰은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찍어 누르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퀸즈와 롱아일랜드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쯤 또다시 퀸즈 파라코웨이 비치 20스트리트 서브웨이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종업원을 칼로 위협한 뒤 현금 $600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6피트 정도의 25세가량 흑인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유사 강도 사건은 퀸즈에서만 7번째, 총 24번째 발생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성범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국 100곳의 대학에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10건 이상이나 성범죄가 신고됐습니다. 브라운대와 커네티컷대의 성범죄 신고는 각각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트머스 칼리지 42건, 웨슬리안대 37건, 버지니아대 35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스탠포드대 재학생 성폭행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버스들은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단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 200대의 보행자들에게 경고음으로 알리는 알람 장치가 설치됩니다. 또 버스 100대에는 다른 차나 보행자, 자전거 등과 일정 거리로 가까워지면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알람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맑은 날씨로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면서 오후엔 다소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